장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꿈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잠에서 깬 뒤 장자는 이렇게 묻죠.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현실과 꿈이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의 나를 규정하려는 태도 그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가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 바람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여유가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충분히 여유로운가?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닌가? 왜 나는 아직 불안한가? 이렇게 여유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여유는 사라집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유는 어떤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붙잡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자의 시선으로 왜 여유를 가지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그 구조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장자의 관점에서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여유와는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여유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가져야 할 상태, 도달해야 할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 속도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여유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쪽에 가깝죠.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조급해야 할 근거가 뭘까? 이 질문에 뚜렷한 답이 없다면 그 조급함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새롭게 여유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불안이 빠져나간 그 자리가 그대로 비어있게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되게 행동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해야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빨라야 할 이유를 잃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뒤처졌다는 생각 자체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느려 보일 뿐입니다. 여유는 속도를 조절해서 얻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라는 개념이 의식에서 빠져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찰을 분석이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찰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개입을 잠시 멈추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나를 설명하려는 충동,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 습관. 이걸 잠시 내려놓으면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집니다. 그 상태는 대단한 통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괜히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에도 쓸모를 따집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성과로 남는지. 하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 당장 돈이 안 드는 시간,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몰입, 굳이 이유를 말할 필요 없는 행동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만듭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이 가벼움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왜냐하면 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애써 조절하지 않아도 원래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는 어디서 새로 얻어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간 뒤 어느 순간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로 드러납니다. 먼저 얘기했던 장자의 나비가 되는 꿈, 호전몽은 현실이 꿈이라는 말을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감각이 정말 그렇게 단단한가 하는 질문이죠. 꿈속에서 나비였을 때 장자는 철학자도 아니고 설명해야 할 사람도 증명해야 할 자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날고 있을 뿐이죠. 이 상태가 가장 나답고 가장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여유롭다고 느끼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개울가로 내려가 물을 마시는 토끼나 다람쥐, 개구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존재들이 여유롭다는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불안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여유를 가지려 하지도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상태에 반응할 뿐이죠. 그래서 여유는 불안이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빠질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강하게 붙잡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관리되고 사람은 더 경직됩니다. 세계적인 성인 마하트마 간디의 금욕 실험의 사례 역시 금욕을 상태가 아니라 개념으로 붙잡았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에 가깝습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잘 보이고 싶다, 여유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마주하는 대신 보여줄 나를 하나 더 만들어 그걸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여유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유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죠. 반대로 굳이 지금의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여유롭고 싶다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빠져있는 자리가 생기면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호감을 얻기 위해 계산하지 않지만 그 상태에서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집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여유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굳이 나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 문제가 없는 삶, 늘 괜찮은 상태, 뒤처지지 않았다는 신호. 이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이렇게까지 증명하려 애쓰는 걸까? 과시가 나쁘다거나 겸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대신 그 행동이 왜 필요해졌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이건 정말 잘 살고 있어서 나오는 행동일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서 나오는 행동일까? 이 질문이 들어가는 순간 과시는 더 이상 성취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건 보여주느냐, 숨기느냐가 아니라 그걸 왜 의식하게 되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내면을 채워야 한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들이 유행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검열하고 평가합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내면조차 관리해야 할 목표가 되는 순간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여유로운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오히려 자기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깥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상태를 계속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흘러가도 괜찮은 상태에 자신을 그대로 두는 쪽에 가깝죠. 그게 내면을 채운 상태라기보다 내면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충만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장자는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도 말하지 않죠. 대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들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생각 꼭 필요해?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해? 이 질문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하면 삶은 바뀌기보다는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만 애써도 괜찮아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유는 얻는 게 아니라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순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여유롭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순간 여유를 잃고 내가 나로서 여유를 넘어설 때 비로소 여유라는 자리가 생깁니다. 나 자신과 충분히 마주하고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마주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에 나와 마주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